네, 안녕하세요. 우공주 차트룸 우공주 마스터입니다. 오늘은 네, 조금 다른 환경에서 네, 접속을 했어요. 제가 좀 인터넷이 조금 잘 안 되는 불편한 나라에 와 있습니다. 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조금 일을 좀 처리할 게 있어서요. 네, 자, 뭐 시장은 참 거시기 하네. 자, 미국 시장은 어떻게 됐죠? 네, 미국 시장은 그냥 저냥 그래도 CPI가 나쁘지 않게 이렇게 됐는데 우리 시장도 초반에는 괜찮았었죠. 네, 근데 그게 다른 여러 요소들이 네, 조금 안 좋게 받아들여진 것 같아요. 예, 그래도 저는 시장이 이렇게 뭐 무너지고 그런다 이런 생각은 안 하는데 투심은 악화되는 게 약화라고 표현을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자, 항상 말씀드리자 50주 차트룸은 여러분들이 시장에서 살아나갈 수 있게끔 항상 이상한 애들 있죠? 여러분들의 뒤통수를 노리는 애들, 이런 애들한테 뒤통수 맞지 마시고 스스로 시장에서 공부해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힘을 기르라고 하는 거고, 제가 여행을 가시면 좀 험난한 길, 처음 가는 여행지에 제일 믿음직한 사람, 그 나라에서 오랫동안 경험을 쌓으면서 여행의 즐거움을 좀 찾아줄 수 있는 그런 노련한 가이드가 있죠. 제가 여러분들보다 아주 뛰어나거나 잘나거나 이런 게 아니라 예, 먼저 실패하고 실수해보고 자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러면 위험해요. 이런 걸 알려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 제가 잠시 시장을 좀 정말로 관망자 입장에서 보는 그 관점에서 한 일주일 정도를 그렇게 볼 것 같습니다. 마침 뭐 주말도 껴있고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쯤 한국 복귀하는 것 같은데 제가 제 스케줄을 잘 몰라요. 워낙 참 거시기한 나라라서. 자, 어쨌든 오늘도 시장이 어땠는지는 항상 봐야죠. 제가 이렇게 오지에서도 녹음을 하는데 이게 잘 올라갈까요? 자, 항상 감사드리고요. 자, 오늘 시장이 어땠는지 한번 그래도 보고 가야 되겠죠? 자, 오늘 시장 최근의 흐름을 보면요. 자, 외국인들 오늘도 좀 들어왔고 기관이 받쳐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락을 했어요. 이거는 막판에 그 에코프로 회장 구속됐죠. 네. 뭐 다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나서 그러면 뭐 합니까? 자, 에코프로 뭐 회사는 큰 문제가 없죠. 네, 문제라면 경영하는 사람들이 항상 문제고 주가가 과하게 오버슈팅이 났다는 게 문제죠. 미래 5년치를 다 뽑아 썼으니까 그 회사가 지금처럼 압도적으로 잘 나가기만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안 된다면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에코프로를 새롭게 공부하고 진입하시려는 분들, 저는 절대 반대합니다. 솔직히. 차라리 그냥 안전하게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런 게 낫지 않을까요? 자, 오늘 시장 어떻게 됐는지 이 먼 곳에서도 좀 보는데, 자, 미국 시장, 잘 마감했는데, 우리 시장 참, 달러도 조금 오르고, 지금 제가 있는 나라도 달러가, 코로나 이전 대비 2배가 올라갔고, 여긴 한국 사람들 아주 천국이죠. 물론 한국도 지금 경기가 좋아지지 않는데, 자, 오늘 이런 마감을 했지만, 자, 어쨌든 반도체도 그래도 잘 버티는 건데 필라델피아 반도체도 그렇고 근데 전반적으로 투심이 조금 위태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의 채무 불이행 그 위험성이 자꾸 나오니까 사람들이 이제 스트레스 때문에 투심이 약화된 거에서 점점 위축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우리 시장 CPI 둔화 영향의 상승 출발했는데 미국 그 이 채무 불이행 위험이 좀 부각되니까 자꾸 옵션 만기일까지도 맞고 그러면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자, 코스피 하락했고요. 코스닥도 하락했고 그리고 에코프로 관련주들 전부 좀 안 좋게 나왔죠. 자, 앨런과 그리고 메카시와 저기 할아버지 바이든 할아버지 알아서 할 거고요. 미국은 이제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방향을 잡고 가는지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지수를 한번 좀 살펴보면 지금 우리의 지수는 올라오면서 이렇게 저점을 잡고 올라오는 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저점을 이렇게 잡았잖아요. 잡았죠. 여기서도 잠깐 멈춰도 잡았죠. 여기서 지금 멈춰 있는데 버티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우상향 돼서 2550, 60 이렇게 다시 오면 이걸 잡았다고 또 하겠죠. 자, 그럼 최근의 흐름으로만 여러분들이 한번 시장을 돌려봅시다. 자, 그럼 상당히 높은 자리입니다. 어,
좀 오버했죠. 드라이빙 했죠. 좀 쉬어야죠. 자, 어디까지 밀릴지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항상 말씀드려요. 2450에 가까워지면 네, 주의심. 네, 절대 이럴 때는 막 달려드는 게 아니죠. 그리고 2450을 지지하고 살살 올라갈 때, 그리고 올라가고 나서 2510, 20, 그 다음에 한 60 정도 됐을 때, 그러니까 2500, 한 70에 가까워질 때 차익 매물 나오지 경계심을 가져야 된다. 예, 이거는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아시죠? 네. 자, 그리고 자, 최근에 시장 흐름들을 이렇게 살펴보시면요. 자, 5월달 이후에 외국인들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근데 뭘로 들어오느냐? 잘 봐야 되겠죠? 자, 삼성전자냐? 네. 자, 보세요. 삼성전자는 지금 한 4개월 동안 1억 1천만 주 왔는데 최근 3, 4일 동안 조금씩 나옵니다. 그런데 현대차, 와우, 네, 들어오죠. 기관 받쳐주죠. 오늘 찔끔 나간 거 빼고요. 그리고 뭐 기아도 잘 나왔죠. 자, 그러면 얘네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얘네들도 잘 올라오고 있지만, 자, 항상 말씀드렸죠? 네, 이 형들이 올라오면, 네, 자, 어제는 현대공업이었죠. 네, 그리고 아진산업이었죠. 근데 어제 그제, 네, 오늘은 네, 오늘은 네, 목요일입니다. 목요일 기준. 네, 오늘은 드디어 또 성우 하이텍. 네, 이런 애들 계속 돌고 있습니다. 자동차 쪽으로 돌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 자동차를 해야 되느냐? 네, 자동차 지금은 좀 늦은 감이 있죠.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지금 바닥에서 또 뭐가 있을까? 그런 애들을 봐야 되겠죠. 바이오, 네, 알테오젠, 그 다음에 ST팜, 네, 그리고 ST 큐브, 뭐 이런 애들. 그리고 뭐 HLP, 네, 얘네들 계속 자리 잘 지키고 있잖아요. 자, HLB 같은 경우,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이런 애들. 자, 이런 제약 바이오 애들이 각광을 받을 때가 곧 오지 않을까? 네, 왜? 6월 달에 아스코가 있잖아요. 자, GC셀, 얘도 지금 바닥 잡고 이렇게 좀 조금씩 올리고, 유한양행, 이번에, 네, 얼마 전에 그 AACR 거기서도 잠깐 관련해서 올렸고 조정 거치면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저점 잡고 다시 5일선 어디서 멈추고 다시 방향 돌릴까 준비하죠. 요런 애들 꽤 많습니다. 그리고 자, 이런 거 보세요. 루닛. 와우. 저는 이거 오늘 73,300원. 네, 제가 본업에서 네. 야, 이거 300% 나오는 거 아니야? 네. 네. 자, 어쨌든 본업에서도 이거 엄청난 네, 제가 각광을 받았는데 자, 이런 애들이 또 어디선가 나올 수도 있다는 거. 그거를 좀 알아두시고 바이오 관련 종목들 특히 네, 실적이 기반된 애들을 잘 봐두세요. 원바이오젠. 실적 좋아요. 원바이오젠. 차트도 지금 슬슬 뭔가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네, 지금 밀려서 좀 장난치고 있는 놈들이 있죠. 바이오 인프라. 요런 애들. 그리고 바이오 바이오 뭐였죠? 네, 바이오 FDNC 뭐 이런 종목들. 그리고 또 아까 네, 그 흔치 않 ST팜도 네, 흑자를 기록하는 네, 흔치 않은 네, 몇 안 되는 네, 바이오 기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바이오 쪽으로도 조금 관심을 이제는 가져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금 또 철강 관련주들이 조금씩 네, 움직임이 나왔죠. 네, 이런 것들 한일철강, 금강철강 위주로 한번 보세요. 시간에선 좀 밀리고 그랬는데 시장 때문에 자 이런 애들 바닥에서 잠깐 시세 나올 때마다 단탁거리는 주는 애들이죠. 자 그리고 지금 밀려 있는데 조금 네 아쉬운 애들 한번 시세는 나왔지만 자 여기 다시 잡으려고 하죠. 저점을 대명에너지 태양광 애들도 봐야 되고 원전에서는 일단 G2파워 네 그리고 일진파워 두 종목 위주로 해서 한번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뭐 프롬바이오 네 프롬바이오도 괜찮아요. 자 프롬바이오 오늘도 잘 버티네요. 이런 애들 공부 좀 해보시면 됩니다. 내일 금요일이죠. 네 무리하게 뛰어들지 말고 이렇게 말씀드린 것들 그리고 로봇이니 AI니 이런 것들은 단기성 매매를 하시는 분들 트레이딩 관점에서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그게 아닌 분들은 조금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네. 자, 그리고 별개로 시장도 뭐 금요일이고 재미도 없고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트레이딩 관점이 뭐냐? 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트레이딩 관점이 뭐겠습니까? 그냥 매매. 그냥 단타꾼. 네. 좀 멋있게 하려고 트레이딩 관점으로 이러는데 뭐냐면 시장을 짧게 보시라는 거예요. 구간 나눠서 보고 시세 나오면 먹튀하고 또 준비했다 먹튀하고 빠르게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네, 하루에 뭐 단타 막 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단기 매매 관련돼서 네, 좀 특화되게 대응하라는 거고요. 자, 그럼 이런 게 있습니다. 자, 프롬바이어는 지금 어떻게 보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볼 만한 종목이에요. 자, 그렇다면 그 다음에 HPSP를 예를 들게요. 이런 애들은 트레이딩 관점에서 벌써 시세가 나왔죠. 근데 저점 잡고. 근데 보니까 기업이 상당히 좋아요. 네. 기업이 얼마나 좋은지. 영업이익이 막, 네. 그냥 막, 팍팍. 네. 50%가 넘어요. 이런 애들. 자, 지금 시세 한번 나오고. 이런 애들은 반도체 업황 개선되는 것과 함께 다시 천천히 올라갈 확률이 크죠. 영업이 저렇게 큰데. 자, 이런 거는 투자 관점에서 보시라는 겁니다. 정말 주식 투자가, 네, 전업 투자자처럼 돈을 천천히 있을 때마다 내가, 이 회사는 진짜 싸다 생각할 때 그 구간에만 오면 천천히 사는 거예요. 그리고 이 회사가 지금의 이 현재 기본적 분석, 그리고 미래에 대한 가치, 그게 맞아떨어지면서 점점 올라간다. 네. 그래서 뭐 3만원, 4만원, 5만원 간다?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내가 정한 목표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시간이 얼마가 될지. 네. 회사가 탄탄하다면 그렇게 하는 거. 삼성전자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 전 국민이 뭐 700만 명이 투자자잖아요. 12만원 가겠죠. 네. 지금 이 어려운 거 극복하면 그렇게 가죠. 이제는 투자자 관점, 투자 관점에서 보는 게 돼버린 삼성전자인 거죠. 그렇죠? 자, 이 무슨 말씀인지 아셔야 됩니다. 그런 종목들을 어떻게 보면 지금 시장에서 잘 찾을 수도 있고 찾아놓으면 여러분들 코로나 때문에 삼성전자 갑자기 올라간 거 말고 천천히 올라갔던 애들 지금 옥석 가리기 될 겁니다. 자, 쉽게 예를 들자면 여러분들 제가 삼성전자만 맨날 말씀드렸었는데 현대차 보세요. 17만원 뭐 이 정도 18만원 늦어도 18만원 이 정도에서는 계속 사 모아도 된다. 네. 근데 다들 그때만 해도 5천원 오르고 2천원 내리고 1,000원 오르고 막 이러니까 재미가 없었어요. 그쵸? 예. 근데 보세요 지금 18만원이라고 쳐도 지금 20만원 10% 한다 올라오죠. 자, 지금 이거를 공부하신 분들은 한 22만원 정도까지는 보여집니다. 네. 자, 이거를 투자 관점으로 계속 모았다. 그러면 이거 망할 회사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네, 큰 수익입니다. 몇 달 모은 거, 네, 1년 이자 뭐, 네? 15% 20% 이렇게 나오는 게 어디 있습니까? 워렌 버핏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워렌 버핏처럼, 나는 안 돼? 자꾸 그런 핑계 대시죠? 워렌 버핏은 돈이 많잖아. 그 마인드부터 고쳐야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생각을 하세요. 내가 주식을 하는데, 자, 내가 선택한 현대차를 나는, 자, 3개월을 모았어. 자, 그런데 생각보다 빨리 15% 정도 수익이 났어. 그럼 나오는 거예요. 왜? 워렌 버핏이 1년에 15%니까. 그럼 6개월이잖아요. 합쳐서. 그럼 또다시 이거를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는 중간쯤에, 네, 이렇게 바닥에서 올라오는 애를 찾아서 또 대응하는 겁니다. 그럼 1년에 두세 번 매매. 투자자가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들, 자, 1,000만원 갖고 해, 500만원 갖고 해, 네, 그걸로, 네, 나는 돈이 없어서 이래갖고 핑계 대지 마십시오. 어차피 여러분들 1,000만원 갖고 2,000만원, 3,000만원 한 번에 벌려고 하는 노을부심보는 아니잖아요. 그럼 그 1,000만원을 갖고, 네, 그 1,000만원 없어도 되잖아요. 솔직히 1년 열심히 또 일하면 되죠. 그러니까 그 1,000만원을 갖고 투자자 마인드로 해서 1년에 1,200을 만들어 보세요. 20%. 어려울 것 같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쉽죠? 하지만 우습지는 않은 겁니다, 그게. 그런 마인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좀 한국을 좀 떠나 있는 요 기간에 이런 말씀을 좀 드릴게요. 여기서도 네, 제가 주말에 또 여기 교민들하고 이런 얘기를 좀 할 건데 해드리기로 했는데 어쨌든 자, 그럼 1200, 그거 한 3, 4년만 해보세요. 네, 그럼 어느새 한 2천 가까이 될 거고 10년 지나면 1,000만 원, 4천 되죠. 에이, 겨우 4배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면 나중에 자신감이 생겨서, 네.
투자를 정말 제대로 할 수 있는 시각이 길러질 겁니다. 지금 뭐 하나 상한가 갔어, 이거 저거 갔어, 저거 갔어 해서 그거 쫓아다니다가 팔 때를 놓치지 마시고 항상 그렇습니다. 예, 1000만 원이 1200 됐을 때 좋다고 이제 팔까 말까 할 때 1300, 1500 가면은 2000 가겠네? 그래서 2000을 보고 1300으로 떨어질 때 팔게 돼요. 그러면 상실감이 더 큽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또 남는 게 없어요. 6개월 동안. 네, 대응을 했는데. 자, 돈이 남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좋은 노하우가 남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물러가겠습니다. 자, 인터넷이 안 좋은데 언제 올라갈지. 자, 제발 올라가라. 자, 오늘 화질은 뭐 좋게 올리는데, 네, 화면이 노트북이다 보니까 조금 작게 보일 것 같아요. 자, 하지만 금요일을 앞두고 그렇게 뭐 종목 이런 공부보다도 마인드 관련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으니까 항상 파이팅 하시고요. 또 다음 주에도 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